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자꾸 밖에를 안 나가고 움츠리고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전화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전화가 들어왔을 때 나성동에 실거래 신고가 뭐가 하나가 진행이 되면 문의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것저것 이제는 2022년도가 되면서 이것저것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전화 상담을 하다가 오늘 조금 사무실 내에서 계속 있다가 상담을 계속 하는데, 어떤 손님이 이런 전화가 왔어요. 세종에 급매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될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하는 소리가 급매물 나왔다, 거래 절벽, 거래가 안 된다, 거래 뚝, 뭐 이런 것들로 각종 매스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급매물을 어떻게 살까요? 하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사실은 급매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 분들, 급매물을 사고 싶다. 제가 전화하는 상담들 거의 대부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의 상담 내역 중에, 집을 좀 급매물을 좀 세종시에 있는 급매물, 싼 매물 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례로 어떤 분이 세종시에 어떤 아파트 급매물을 사고 싶은데 급매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뒤져봤는데 주변 시세가 9억 5천에 나왔는데요. 가장 비싼 게 9억 5천에 나왔고, 실질적으로 거의 9억 근저리까지 거래가 되던 매물이 7억 5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급매물이 아닐까 싶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9억 5천에 나왔던 게 8억 2천짜리 매물도 있고, 8억 2천짜리가 7억 5천이면 이게 급매물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매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어떻게 급매물이냐고 하면서 전화를 또 끊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부동산에 상담을 요청을 하셨을 때 과연 급매물의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서 이걸 찾으시는지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급매물을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건지, 사야 되는 기준이 온다, 다주택자분들이라든가 투자자분들이든가 주택을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사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야 되는 거 맞는데,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사고자 원하시고 지인분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급매물을 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도대체 기준을 제가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이런 전화를 몇 통화를 받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급매물을 사고 싶다. 맞아요. 저도 급매물 사고 싶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시즌에는 절대로 안 사요. 그죠? 지금같이 9억까지 넘게 거래됐던 아파트가 7억 5천으로 빠졌으면 금액이 거의 2억 돈이 빠진 건데, 얘를 안 산다. 이거는 급매물인데도 사지를 않는다는 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도대체 급매물을 산다고 생각을 할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급매가 나올 때 사고 싶다고 할 때는 모든 매수자분들의 심리가 마구 금액이 올라갈 때 사고 싶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1억이 뛰었습니다. 2억이 뛰었습니다. 3억이 뛰었습니다. 물건이 다 들어갑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고 배액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의 영향을 받았을 때, 올라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중에 가장 싼 게 급매물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두 번째가, 근데 급매물을 사고 싶어서 저도 싸게 급매물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급매물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돈을 베팅을 할 때, 과연 나 같은 반대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매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매스컴이 뜰 때 과연 내가 내 집을 팔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안 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좋아졌고 시장이 올라갔고 이슈가 터져서 금액이 좀 뛰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광고를 볼 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과연 이 집을 매매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렇게 매도하는 타이밍을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저는 대전에 있던 물건들을 그렇게 해서 처분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매물을 싸게 사고, 지금 같은 시장이 급매물이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막 가격이 하락한다, 거래가 침체됐다, 조정기를 받고 있다, 이런 다양한 멘트들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래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집을 사야 된다고 보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악성 매물이라든가 내가 처분하지 못한 매물들을 그때는 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급매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의 거의 한 90%는 집을 안 사겠다는 의도라고 자꾸 느껴지고 저도 자꾸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거래가 안 되고 조금 침체기고 조정기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냉각기 시장에서 내가 집을 급매물을 사겠다면 과감하게 자금력이 갖춰지신다면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못 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이게 굉장히 저렴한데 못 사실까요? 그랬더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빠진 거라는 거죠. 분양가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가격이 분양 가격으로 내려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예전에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가격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가격에 처분을 하지를 못하고, 두 번째가 분양 가격이 아무리 상한제에 묶여있는 세종시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건축비, 자재비가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가 올라갔죠. 모든 경기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분양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급매물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서 약간 하수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기도 했고요. 올라갈 때 가격이 싼 거를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지, 지금같이 냉각기이거나 조정기일 때 가격이 조금 주변 시장에서 조금 싸다 싶을 때, 이럴 때 사시는 게 정말로 실질적인 고수가 아닐까.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깊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의 급매물 시장은 지금같이 냉각기, 조정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침체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매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매스컴을 받고서 약간 이제 두려움, 이런 거를 떨면서 거래를 해야겠다,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대로 매도를 하시잖아요. 이런 시장이었을 때 정말로 고수들은 들어와서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상승장만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이후에 부동산 투자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상승장을 보셨고, 이 상승장에서 내가 수많은 자산가들이 생겼고 수많은 자산이 올라가면서 내 부의 상징으로 많이들 상승이 되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냉각기와 조정기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조금 걱정하고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침체기라는 시장을 맛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과 이걸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이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침체기가 들어오고 약간의 하락장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버텨야 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세팅을 좀 해보시고 조금 검수를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맞춰서 움직여 볼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 자산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급매물 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의 전화 한 통화로 제가 그동안 근 20년간 부동산을 중개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나를 좀 고민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살 때 조금 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들이 사고자 할 때 조금 팔았던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저도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냉각일 때 사야 된다는 게 정말로 고수들의 이야기고 지금 가격이 상승장이 계속 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적인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팔으라고 하고 제가 무조건 살아가는 건 아닌데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현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혹시 하급지 지역에 있으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상황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제가 어제 영상 찍어드린 것처럼 입지 조건으로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부동산 투자의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급매물 사고 싶어요. 얼마면 살 수 있고 이게 급매물이에요? 더 안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수시로 많이 받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시작이 됐다가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반등이 안 되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만 잡는다 하면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에 맞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신 금액이 너무 높고 불안하고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급매물이 지금 쌓여 있고 급매물이 조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도 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급매물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는 전화 한 통화에 그동안 제가 근 20년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부동산을 어떻게 샀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좀 팔았는데 저도 물론 실수를 했고 팔지 말았어야 될 물건을 팔았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는 매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냉각기가 들어오고 하락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버틸 수 있는 뭔가의 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져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저것 부동산들과 많은 교류도 하시고 부동산에 가서 많은 상담도 좀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돌파구를 뚫고 나갈 수 있는지도 이렇게 얘기 좀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지금의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급매물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내가 세종의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매수를 꼭 해야 되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급매물에 대한 이야기로 참 많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줄줄이 해드려 봤는데요. 내일은요. 제가 사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투자 고수에 대해서 엊그제 있었던 얘기 이제 그거를 한번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